잠잡담 제52화에서는 제49화부터 49, 50, 51, 3편에 이어서 마지막 최종편 캐대언 부족 4편으로 최종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이 서로 다른 분야지만 공통 분모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콘텐츠 분야 취업 준비생이 갖는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즉 하나만 집중해야 좋은지 아니면 공통 역할을 준비하면서 서로 다른 세부 사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를 그 방법과 조언을 해줍니다. 각 장르에서 필요한 기술과 공통적 중요한 스토리텔링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왜 한국의 인기 원작들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지도 살펴보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미래와 국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내용도 들어봅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창작자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공유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이런 세 개의 분야가 서로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그 중에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통사항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일루도 진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요, 기초 역량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웹툰이라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행동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줄 것인가 같은 것. 게임이라면 물론 기획도 중요하겠지만 프로그램 능력 같은 역량 같은 게 더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것이 콘텐츠라고 봤을 때, 특히 이야기적 콘텐츠, 스토리텔링적 콘텐츠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능력은 어느 정도 공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출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의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웹툰은, 자,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에 웹툰과 웹소설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웹소설은 물론 잘 만들었지만 그것이 웹툰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이 훨씬 확장되었고 그것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각각이 어울리는 그런 표현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반이 되는, 바탕을 이루는 아이디어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기초 영역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 또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게임에서 영화적 기법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소설적 기법을 도입한다든가 반대로 소설에서 만화의 느낌을 연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경계선에서 다른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면 때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웹툰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게임 분야도 진출할 수 있다. 그런 네.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까? 여러 미디어 분야가 있죠. 소설과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그리고 게임. 각각의 분야에서는 각 분야에서 이른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만화 쪽이라면 당연히 만화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동작 연출을 잘해야 될 테고요. 게임에서는 프로그램까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이른바 스토리텔링이라는 요소, 거기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도 한편으로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캐대언 같은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많이 공통적인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각각에 있어서의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쌓는 것 이외에도 스토리텔링 능력, 나가서 그 스토리텔링을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른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텔링 능력은 충분히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애니메이션 분야가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는데 앞으로의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인기 끌었던 웹툰이나 게임이
애니메이션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던가 아니면 블루 아카이브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만들었다. 이거는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국엔 돈은 일본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창작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소비 환경, 시장적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 단순히 그냥 원작을 가지고 일본에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에서 제작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는데 뭐냐면 여러 스폰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제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같이 골고루 나누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골고루 지고 그리고 이익도 골고루 지는 형태인데 사실 애니메이션은 제작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작은 한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단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업체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작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한 가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작을 통해서 저작권료만 받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의 산업 전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분야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웹툰, 웹소설, 그 다음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분명히 산업 자체는 성장할 겁니다. 근데 창작자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이익이 주어지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애니메이션 업계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신입들이 뭔가 돈을 벌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신입들이 되게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신입들을 뽑는 숫자가 줄어들었죠. 어지간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도서관에 있는데 10년 전에는 책을 내려면 출판사를 차리거나 출판사를 찾아가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영상을 소개하려면 과거에는 정말로 방송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됐지만 이제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설, 웹소설, 웹툰 다 마찬가지죠. 잡지 같은 걸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회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요,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별화 부분에서 한국은 약간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캐릭터 상품이 이제 굉장히 시장이 큰데 그 캐릭터 상품 시장에서 특히 인기를 차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계관적 작품들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든가 스타워즈라든가 포켓몬스터라든가. 근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수많은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좀 더 열린 그런 사고와 그런 세계관적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한국의 시장은 더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장님이 쓰신 판타지 도서관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간단하게 좀 뭐에 대한 건지 제가 보니까 신화 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 네, 좀 많이 두껍습니다. 제가요, 소년중앙이라는 그런 신문에 연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화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매달 한 편씩 해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의 판타지 얘기를 합니다. 일단 봄에는 봄의 판타지가, 여름엔 여름의 판타지가, 비가 내리더라도 혹은 우리 일상세계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판타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신화라든가 아니면 판타지적인 세계라든가 아니면 판타지 속의 직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들을 체계화시켜서
이른바 모든 판타지의 얘기를 담아보자 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께가 너무 두꺼워졌고요.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만 저 자신에게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글들을 정리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따져보는 거. 말하자면 제가 6년 동안 진행했던 판타지에 대한 일기를 다시 새롭게 정리한 그런 책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요. 한편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를 중심으로 또는 판타지의 세계 또는 애니메이션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웹툰은 그림 실력, 애니메이션은 움직임 연출, 게임은 기획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핵심입니다. 하나만 준비하면 충분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힘은 결국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면 어떤 기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인기 IP는 웹소설에서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되며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서 IP는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웹소설 등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캐릭터, 스토리 같은 지식재산권을 다른 콘텐츠로 확장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웹소설에서 웹툰, 웹툰에서 게임, 게임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선순환 협업을 만든 사례입니다. 한국의 많은 히트작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작을 만들고 수익의 큰 부분은 해외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기획 단계부터 국제 협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자본산업이기 때문에 공동 제작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AI의 등장으로 신입 창작자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은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차별화입니다. 특히 세계관 중심의 IP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 세계를 설계하는 창작자일지도 모릅니다.